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그리고 피부관리실을 오픈하기 이전에 중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먼저 따시고 나면 보통은 피부관리실 어딘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피부관리실을 창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셨을 거란 말이죠. 피부관리실을 창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관리실 창업 후에 좋은 제품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좋은 기계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정작 나의 스킬, 이 스킬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관리실 창업하시면 피부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칠 때 했던 그 테크닉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겠죠. 시험을 봤던 그 과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걸로 정말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 손님들이 보면 이제 피부관리실에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아보시면 이 사람이 초보구나 하는 걸 금방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테크닉을 많이 넣지 않는 필링을 하겠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필링이라는 게 임상이 나올까요, 과연? 왜 안 나오냐면 제가 곧 그 필링에 관련된 그 영상들, 또 필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잘하시는 원장님들에 대한 인터뷰를 딴 내용들을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필링을 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필링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 몸을 풀어주고 필링을 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임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냥 필링제만 도포를 해서 시간을 지키고 중화를 하고 끝내는 것보다 필링 전에 해야 되는 그런 테크닉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필링을 하고 필링 후에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들, 이런 부분들은 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난 이제 피부관리실을 오픈해서 진행을 해도 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면 반드시 그 이후에 피부관리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스킬이 굉장히 좋으신 원장님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어디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면 어떤 원장님들이 스킬이 있으셔서 또 그런 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가셔서 얼굴을 윤곽을 잡는 테크닉이라든지 바디 관리를 하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지금 그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10년, 20년 경력을 가진 원장님들께서 내 고객들에게 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비용이 조금 드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품을 들여놓고 또 기기를 구매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를 구하는 그런 모든 일련들의 비용이 사업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좀 더 손님들에게 고가 관리를 해주고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좋은 스킬을 얻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세요. 정말 좋은 스킬을 잘 배워와서 창업을 하셔야지만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객들은 워낙 여기저기 소셜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샵을 다녀봐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받아보면 자기가 굉장히 편하고 퀄리티도 잘 나오고 하는 그런 샵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피부관리실을 오픈을 하시면서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금방 따셔서 피부관리실 오픈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고객들이 와서 봤을 때 받아보니까 여기는 초보인 원장님이 티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티켓팅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 정말 그래요. 그래서 관리실을 오픈하시기 전에 최소한 한두 달의 시간을 두시고 특정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그런 유명한 원장님들을 찾아가셔서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전수를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런 비용을 받고 이런 관리를 하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그런 원장님들께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원장님들을 연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셔서 좀 더 배워보시고 또 그런 스킬을 가져가셔서 관리실 오픈을 하시면 분명 고객 만족도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는 데다가 샵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영업을 다니면서 참 많은 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샵들을 가보면
대다수 원장님들이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신 후에 바로 피부관리실을 오픈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폐업률이 높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관리사 자격증을 따시고 이제 어느 샵에 가셔서 그곳에서 원장님께 스킬을 좀 배우신 다음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나아요. 근데 그마저도 조금 스킬이 부족하신 원장님이 운영하는 샵에 이제 선생님으로 들어가셔서 관리를 하셨다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차려보면 또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폐업하시는 확률이 또 상당히 높아집니다. 피부관리실은 사실은 스킬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제품이 굉장히 좋죠. 정말 다 제품들이 좋습니다. 수입 브랜드들도 그렇고 국내 브랜드들도 이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좋은 제품으로 좋은 임상이 나오고 테크닉을 줄이는 게 지금의 추세는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비교가 되냐면 좋은 제품을 스킬이 좋은 원장님께 갖다 놔버리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정말로 그 임상의 퀄리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요. 그래서 고객들이 처음에는 이 제품이 되게 유명해. 그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샵에 갔다가도 이런 제품을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스킬이 좋은 원장님이 그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면 그곳에 가서 받아보시면 벌써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구나 하고 티켓팅을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피부관리실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기계를 놓을지 어떤 제품을 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스킬을 내가 가지고 어떤 기술을 전수받아서 나만의 특징이 있는 샵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스킬을 가지신 원장님을 소개받으신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셔서 관리실을 오픈하시기 전에 그 스킬을 먼저 습득하는 거 그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